K-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민 알고리즘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영역이 이게 나누어져 있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이 랜덤하게 있을 때 이렇게 네이블드하게 이렇게 영역을 그러니까 군집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군집화하는 알고리즘이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K-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K-민 알고리즘은 되게 직관적이고 그리고 간단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군집 분석하는 거여서 약간 이상치에 되게 민감하고 그리고 원형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굉장히 나누기 쉬운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K-민 특성인데 K의 수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에러가 이제 K가 크면 클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일단 K가 큰 값일수록 일단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래프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K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약간 수렴하는 느낌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크면 좋기는 하지만 이게 7이나 4나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약간 무의미한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굳이 영역을 막 10,000번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숫자의 이제 값을 넣어서 이제 군집화하는 게 가장 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K의 숫자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K의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드밴테이지를 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성능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시킨다던가 그런 지표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K의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K-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이제 총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처음에는 K기 임의의 랜덤한 이 값을 가지고 중심점을 배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군집으로 지정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해당 군집의 중심점을 업데이트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번, 3번을 계속 반복을 할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수렴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가 더 이상 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약간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먼저 이렇게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거를 이제 랜덤하게 센터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더를 정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랜덤하게 헤더를 이렇게 정하게 되면 이 헤더의 기준으로 군집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헤더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최소의 거리를 찾는다고 했죠. 이 헤더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중심점으로 할당한다고 했죠. 이 헤더의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값이 이제 이것은 여기에 군집에 더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A의 지역이고 여기가 B의 지역이라고 했을 때 A의 지역의 헤드가 얘였는데 얘는 B의 지역과 더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작업이 이제 무의미해지거나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게 K-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것은 말씀드렸던 이제 K 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군집에 대한 그런 헤더들의 그 올바른 값이 된다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코딩을 통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는 코드를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짰는데 일단 메인 함수부터 보면 이제 파일 init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파일 init에는 이런 파일을 다뤘는데 이 파일은 제가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파일들을 기준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이 CSV, 이 X라는 파일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파일은 A의 열은 X를 의미하고 B 행렬은 Y, C는 Z를 의미하게 됩니다. 대충 데이터 포맷은 이런 정도 되어 있고 problem.csv라는 것도 있는데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CSV 파일을 가지고 이제 코드를 이제 돌려볼 텐데 이 함수는 그냥 파일을 읽고 이제 템프에다가 저장을 시켜서 이 포인트라고 제가 이제 스트럭트를 만들었는데 이 구조체를 포인터로 만들었는데 여기 안에는 XYZ가 있어요. 그래서 XYZ에 대해서 여기 while문에서 템프를 읽어서 이렇게 포인트는 이렇게 동적 할당 해주고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템프를 받았으니까 이 포인트에 X, Y, Z에 대해서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할당을 하고 이제 그 배열에다 저장을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이 첫 단계가 랜덤하게 먼저 랜덤하게 중심점을 할당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함수를 불러요. 이게 average distance of k-mean cluster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처음 포맷이 이렇게 랜덤하게 XYZ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XYZ의 랜덤한 숫자를 가지고 센터를 정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동적 할당을 해서 이제 p 헤드 1과 p 헤드 2를 받아와서 먼저 제가 말했죠. 제일 가까운 숫자부터 가까운 점이죠. 가까운 점으로부터 찾게 된다고. 그래서 이 가까운 점을 찾는 게 이 헤드를 찾는 게 이 함수인데 이 find new closest head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포문을 한번 도는데 헤드의 인덱스를 갖고 오고 디스턴스는 일단 큰 값으로 설정해 놓은 다음에 이 포문을 통해서 이 디스턴스가 이 제가 정한 그 calculate distance 이것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넘어가는 게 이거 오버라이딩 돼가지고 넘어간 건데 먼저 포인트라는 구조체가 있고 그 포인트에서 i를 넘겼죠. 그리고 헤드도 아까 여기 넘겨서 받았을 때 포인트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포인트 이 스트럭트 포인트 타입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P1 XYZ, P2 XYZ로 제가 선언을 해가지고 그 점과 점 사이 공식을 그냥 간단한 수식을 제가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함수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반환해 주는 함수고요. 그래서 이게 디스트 값이 되고 이제 그 디스트 값이 이제 그 포인트의 i와 헤드의 j 값의 그 디스턴스 값보다 더 큰 경우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포문이 다 지나고 나면 이 클러스터 i에 대해서 이제 헤드 인덱스를 넘겨줘서 이 클러스터라는 포인터를 전역으로 잡은 이 배열에다가 하나씩 헤드의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find 이제 closed head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여기 포문을 한 번 더 돌아가지고 이 k는 군집의 숫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 k는 군집의 횟수인데 여기서 군집을 두 번째 이행하고 있을 때, 세 번째 이행하고 있을 때는 그만큼 헤드가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verage point of cluster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average of 네. 일단 먼저 초기화를 했죠. sum x, y, z에서 초기화를 하고 이 포인트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sum에 대한 x 값 나중에 그만큼 카운트 된 게 있겠죠. 그래서 카운트 그리고 sum에 대한 y 값 카운트 그리고 z에 대해서 카운트 나눠줘가지고 이 RES라는 그 타입의 그 포인트라는 타입의 RES가 이제 그 에버러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버러지를 리턴해 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sum의 x, y, z를 이렇게 포인트 그 스트럭처를 통해서 일일이 다 더해주고 있고 그래서 카운트는 늘어나가면서 숫자를 세고 있죠.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일단 여기서 에버러지를 갖고 와서 헤드를 받게 됐고 그러면 헤드 2는 이제 헤드 1은 이전 값이고 헤드 2는 이제 그 이후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크게 헤드를 세 개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 왼쪽 기준으로 S축 방향으로 왼쪽 그리고 중앙 그리고 오른쪽 해가지고 레프트, 미들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갈 건데 일단 헤드 2는 일단 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헤드 1은 레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드 2는 이제 헤드다라고 해줬으면
이제 그 시프트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while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그 만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군집의 개수를 만족할 때까지 계속 돌게끔 k-min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PPT로 치면 이제 2번, 3번 단계를 이제 수렴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 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업데이트가 더 이상 되지 않을 때까지 이 예외 처리를 통해서 계속 이 KCNT라는 거는 그 군집의 개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군집의 개수가 군집의 원래의 개수보다 더 커졌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도달했다는 거죠. 군집을 그만큼 했다는 뜻이 되니까 그때에 이제 Y문을 탈출하도록 이런 예외 처리를 하나 해줬고, 이제 그런 예외 처리를 통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if는 이 두 개, 그러니까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두 점의 사이의 그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이 헤드와 헤드, 그러니까 레프트와 미들 값에 대한 거리, 그리고 이 이제 이거는 right라고 제가 표현할 건데 middle과 right의 거리를 이제 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0인 순간, 0이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헤드를 가리켰다는 소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집의 개수가 늘어났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돼요. 그리고 이 경우는 뭐냐면 이제 군집의 이제 X1과 그러니까 쉽게 그냥 1차원 데이터로 생각했을 때 X1 있고 X2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X1과 X2의 거리의 값이 오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집을 할 때 적어도 이 정도 범위에 있으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예외 처리인데, 이 거리의 값이 이제 0.999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그리고 이 거리의 값이 이제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같거나 작을 때죠. 그럴 때에도 이제 군집이 성공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 KCNT를 증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Y문을 이제 여기서 탈출하게 되고, 탈출을 안 했을 때는 말했죠. 계속 찾을 때까지 헤드를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서 헤드 1은 헤드 2가 되는 거고, 헤드 2는 헤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레프트는 미들이 되고 미들은 라이트가 되고, 그리고 그 라이트였던 거는 이제 새로 다시 할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Y를 다 돌고 났어요. 그랬을 때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에버러지 아까 똑같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4부터 쭉쭉쭉 돌아갈 거예요. 군집을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도는 거죠. 이 데이터에 대해서 군집을 할 수 있을 만큼 돌 텐데, 그것을 이제 이 예외 처리는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그 레프트, 미들 제가 라이트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아까 위에 예외 처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레프트와 미들이 이제 뺐을 때 0이라는 건 같은 값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개의 값이 같거나 아니면 이 두 개의 값이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해줘야 되겠죠. 이 여기까지가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군집의 최대의 개수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0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오차를 갖고 있다면 군집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똑같아요. 계속 논리가 K미는 이게 계속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형태가 계속 똑같아요. 레프트는 미들로 옮기고 미들은 라이트로 옮기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제 C를 통해 가지고 그 K민에 대해서 조금 더 원초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코드를 짜봤는데, 짜봤으니까 한번 실행 화면도 한번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뚝뚝뚝뚝 뜨는데 총 10번 성공했네요. 이 10번이 왜 떴냐면 이제 여기서 i를 찍었어요. i라는 거는 이제 군집의 개수를 의미하죠. 여기 폼은 안에 있다는 거는. 그래서 군집의 개수를 10번 성공했고, 9번째일 때는 이러한 값을 가지고, 8번째일 땐 이런 값. 이거는 이제 에버러지 값이에요. 아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반환받는 값이 average distance of k-mean 클러스터라는 함수에서 반환되는 값은 RES인데, 이 RES는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RES예요. 이걸 제가 설명을 아까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sum은 0.0이라고 초기화를 하고 여기서부터 그 헤드에 일치하는 그 포인트 값과 그 헤드 y 그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모두 다 더해버리고 그 PTS 넘까지 그 PTS 넘이라는 게 총 포인트의 개수예요. 그만큼 모조리 나눠져 버리면 그게 이제 평균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잘 반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C 아웃 해가지고 이 I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와 미드 값, 라이트 값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고요. 일단 제가 만든 이 C 코드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아웃풋을 이제 그냥 CMD 창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게 잘 동작이 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매트랩을 통해서 한번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매트랩으로 함수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 15번 라인을 보시면 kmin x, k x라는 거는 이제 이 좌표 값을 의미하게 되고요. k라는 거는 이 군집 개수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x라는 거는 포인트라고 제가 받았는데 포인트는 제가 파일을 읽어온 값들이에요. 이 파일의 그 problem.csv라는 게 있는데 이 csv는 열어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x, y, z를 의미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약 몇만 개 됐던 것 같은데 4만 개 정도 되네요. 한 5만 개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이 5만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군집을 한번 해볼 텐데 저는 일단 한 9번 군집을 실행해 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함수에 반한 값은 좀 더 명확한 설명을 위해 이렇게 치면 설명이 나오는데 자 이제 k민이라는 이제 평균 군집하라는 이제 함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인덱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 c 값을 받을 수도 있고 이 summed 값을 받을 수 있고 d 값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뭐 아마도 d는 디스턴스 값이고 이 sumed는 아마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제가 구한 그 함수들 그런 것들이죠 다. 이거는 거리 구하기 제가 그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C 코드로 보여드렸죠. 그리고 sum도 보여드렸고 이 C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인덱스는 그냥 인덱스니까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 볼 텐데 자 9번을 돌렸어 9번의 군집을 횟수를 실행했고 G와 C와 sumed와 D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G와 C와 summed, D를 통해서 K가 어떤 숫자 그러니까 어떤 K의 값이 가장 적절한지 이제 이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다루는 영상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K의 값이 어떤 값이 제일 올바를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이 G가 뭐고 C가 뭐고 그게 뭘 담고 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실행해보고 네, 이렇게 일단은 3차원 좌표가 떴네요. 이 3차원 좌표가 떴고 9번을 나왔으니까 이제 점이 9개가 생겼죠. 제가 이 그 헤더의 값에다가 이렇게 마크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9개의 점에 대해서 이제 헤드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뭐 군집이 뭐 오류 없이 잘 된 것 같아요. 위에 평면상으로 봐도 문제 없고 밑에서도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9번 군집 결과고 방금은 이제 9번 군집 결과에서 어떤 값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뭐 C는 뭔지 볼까요? 딱 이제 9 곱하기 3 행렬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3이라는 것은 아마도가 아니라 맞아요. 네, 여기가 X, Y, Z이고 이제 9는 9번 군집했으니까 그 군집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군집했을 때 X, Y, Z 값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CLR은 그냥 컬러예요. 제가 이렇게 좀 눈으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찍기 위해서 이게 컬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디스턴스 값들이 있는데 이 디스턴스 값들은 이제 한 번 군집했을 때 두 번째 군집했을 때 이렇게 군집 결과에 대해 해당하는 그 I 값, Z 값, X 값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 이 거리예요, 거리. 그러니까 헤드와 이 좌표 44번에 있었던 그 좌표 값과 헤드와의 얼마나 거리를 갖고 있었는지 9.4였던 거죠.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D 받고 파일은 그냥 아까 봤던 그냥 problem.csv이고, 자 G 한번 볼까요? G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부터 1번부터 이제 제가 4만 5만 개 가까이 되는 숫자라고 했죠. 근데 이제 K가 9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숫자 볼까요? 이 46,435라는 그 값은 XYZ 값이 있었죠. 그 좌표 값은 헤드가 9에 해당한다. 군집을 9번 했으면 헤드가 9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9번의 헤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G는. 그래서 얘는 5번 헤드이다. 얘는 7번 영역에 있다. 얘는 뭐 1번 영역에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값들 확인할 수 있고, K는 그냥 이제 군집 횟수를 말하죠. KA는 제가 구해 놓은 건데 이거는 어, 다른 걸 보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민스는 이 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이 민스도 제가 구한 값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넘어가고, 이거는 그냥 개수죠. 이것도 그냥 사이즈죠. 이것도 사이즈고, 이거는 제가 받아온 그런 값이 제대로 받아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 썸드는 이제 총 합이죠. 여기서 받아온 거죠. 그 디스턴스 값들의 합을 가져온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에버러지를 가지고 올 건데, K민스에서 이제 어떤 K가 가장 적당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PPT로 맨 처음 설명드렸을 때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조건 큰 K 값을 추천할 가능성이 있지만 K의 수를 적당한 숫자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다고 했고, 그랬을 때 이 썸의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 있네요. 여기 썸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썸은 이미 구해져 있네요. 여기서 썸을 받아왔네요. 그러면 군집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되겠죠. 군집의 개수만큼 이 7번째 이 값에 대한 합이 있었으면 군집한 개수만큼 나눠주면 어느 값이 뜨는 거겠죠. 그래서 이 썸을 이용해 가지고 모조리 다 더한 다음에 그 군집 개수만큼 나눠준 걸 에버러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이렇게 해놓은 건데, 9번을 했을 때 에버러지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쳐볼까요? 그쵸? 2.16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2.16에 대한 값을 제가 미리미리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9는 그렇게 나왔고, 뭐 한 10은 아마도 이거보다 더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군집을 더 한 거기 때문에. 그쵸? 확실히 더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죠. 하나 해봤으니까 넣어볼까요? 그래서 KA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제가 그, 그 군집 어레이라고 그냥 약자로 제가 만들었는데, 군집 횟수, 그러니까 군집을 2번 했을 때의 결과값, 3번 했을 때의 결과값,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또 풀어서 한번 찍어볼게요. 네, 결과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분석하게 되면, 자, 0은 안 했죠. 0번을 군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군집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죠. 이 한 번을 군집했다는 게 이 전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2번 군집했을 때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군집의 결과가 이제 K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떴는데 점점점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약간 수렴되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완만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래프가 계속 그려졌다면, 한 10번, 11번 이상부터는 K를 정하는 게, 그러니까 10 이상의 숫자를 K 군집 횟수로 정하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9번만 이제 군집 분석을 해서 영역을 나누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데이터를. 네,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알고리즘이 K-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입니다. 네, 오늘 이제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C 언어로만 한 게 아니라
좀 매트랩도 이용하고 했었는데 매트랩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봐야 좀 더 가시적으로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고, 네, K-mean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